이 승낙, acceptance.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청약에 대해 유효한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된다. 승낙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모든 조건에 대해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낙만을 인정하며 조건부 승낙은 반대 청약이 되어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1. 승낙의 요건. 승낙은 일반적으로 준거법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3대 원칙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일 것. 2. 청약의 조건과 완전히 일치해야 할 것. 3. 유효한 기간 내에 행해질 것. 2. 유효하지 않은 승낙. 중국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승낙은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1. 부가조건부 승낙, 부분 승낙. 1. 부가조건부 승낙. 부가조건부 승낙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새로운 조건을 제의하는 청약, 반대 청약을 의미한다. 반대 청약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 되며 원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반대 청약 자체가 새로운 청약이 된다. 2. 부분 승낙. 부분 승낙 또는 일부 승낙, partial acceptance. 역시 청약의 조건 가운데 일부만 승낙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효력의 인정 여부. 우리나라 민법 534조의 경우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부가 조건부 승낙이 반대 청약이 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CISG 19조에서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청약자가 별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어, 청약자가 별도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승낙의 효력은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제한적이지만 조건부 승낙의 효력을 인정한다. 2. 모호한 승낙. 중요한 조건에 대해 모호한 내용이나 형식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이는 불완전 합의이기 때문에 승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승낙의 암시만 제시된 경우 승낙으로 충분하지 않다. 3. 침묵에 의한 승낙. 1. 원칙.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회답을 하지 않는 침묵의 경우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CISG의 입장. 제 CISG 18조 18조에서도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로 승낙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3. 민법 입장. 우리나라 민법 532조에서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명확한 승낙의 통지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승낙의 효력 발생. CISG의 경우 청약과 승낙 모두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승낙의 경우 전화 또는 팩스 등과 같이 의사표시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대화자 간과 서신같이 의사표시의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격지자 간으로 구분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발신주의, 메일박스 시어리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제 도달함은 물론이고 그 사실을 인지하는 요지주의, acknowledgement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원칙,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 CISG는 모두 도달주의. 대화자 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 CISG 도달주의. 격지자 간, 어, 격지자 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발신주의. 하지만 독일 CISG는 격지자 간의 도달주의. 미국의 경우 전화 및 텔렉스에 대해 발신주의를 택한 발신주의. 텔렉스 격지자간. 음. 미국의 경우 전화 및 텔렉스에 대해 발신주의를 채택한 판례가 있다. 우편함의 규칙, 메일박스 룰, 일반적인 원칙, 법. 영국 계약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며 승낙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우편함의 규칙의 예외적인 적용 판례. 1. 문제 발생. 도달주의의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 승낙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 사고 등으로 지연 또는 분실이 된 경우 계약의 성립 효력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피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계약의 성립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제기되었다. 2. 문제 해결. 우편에 의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것이 우편함 규칙이다. 피청약자가 승낙을 우편함에 투입하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즉시 계약이 성립된다. 이 우편함 규칙은 영국의 판결에 의해 인정된 원칙이다. 3.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1. 원칙 111조 1항 도달의 일반주의 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예외 531조 격지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승낙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4. CISG 입장. CISG는 승낙은 도달주의를 채택하였지만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한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한 시점부터 청약자의 청약 취소가 제한된다고 규정하여 우편함 규칙의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승낙의 효력소멸.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승낙의 효력 발생 후 소멸은 계약 자체의 취소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 승낙이 발신주의를 채택한 경우 철회 또는 취소 양자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도달주의인 경우 철회를 인정할 수 있다. CISG 22조에서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약의 도달 전뿐만이 아니라 도달과 동시에도 철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도달과 동시에 전. 3. 계약의 성립. 신용조회를 마친 후 상호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당사자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안인 청약을 하고 상대방은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인 승낙을 하게 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무역은 쌍방 의사 합치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요건을 갖출 때 비로소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1. 거래의 목적물이나 거래 방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2.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 행위의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3. 영미법에서 약인이 요구된다. 약인은 계약서상의 약속의 대가로 금전 또는 채권의 양도 등을 의미한다.
매매 계약서에서 약인인 금전, 화폐, 이라고 할 수 있고 금전 대가가 결여된 물물 교환이나 증여, 상속 등은 이런 관점에서 매매 계약이 아니다. 영미법 추가습 법률 행위의 요건 및 효력 민법 1. 의 계약은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CISG에서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을 계약의 요건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조에 의해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을 규정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여 해당 국가의 강행법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나라 민법 및 판례 등에는 법률 행위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대표적인 4대 요건으로는 계약 목적의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을 꼽을 수 있다. 2. 요건 1. 확정성 계약에 의한 법률 행위가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도 확정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매매 계약에 있어서 확정성은 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이 해당되며 계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될 필요는 없고 사후에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CISG 14조에서도 유사하게 청약의 요건에 물품은 표시되어야 하지만 수량과 가격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되거나 결정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충분하다. 규정이 되어 있어 규정하여 체결 계약 당시 모든 내용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진 않는다. 2. 실현 가능성 법률의 목적인 원시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되며 당사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민법 535조에서는 목적의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써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본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상대방을 신뢰하여 성립된 계약의 원시적 실현 가능성 부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적법성 법률 행위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계약조항, 소비자법을 위반한 계약조항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4.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는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며 104조에서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3. 효력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당사자의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무효가 되기 전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 반환 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74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반환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 청구권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자본주의는 자유계약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계약의 자유원칙, 당사자 자치원칙 또는 사적자의 원칙이라는 계약의 체결, 계약 내용의 결정 및 계약 방식 등에 관하여 별도의 강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무역계약은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분료식 계약이라는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낙성계약이란 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되는 것, 즉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히 계약서의 작성이나 교부를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낙성계약의 반대는 요물계약, substantial contract이다. 요물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 이외 일방의 물품 인도나 기타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계약으로 질권 설정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공모전 등의 현상 광고 계약이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이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쌍무계약은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양 당사자가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쌍무계약의 반대는 증여와 같은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 unilateral contract. 편무계약이다. 3. 유상계약, remunerative contract. 유상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상호 대가적 관계, 즉 금전적 대가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의 물품 인도에 대해 매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상계약의 반대 계약은 무상계약이다. unremunerative contract.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은 혼동하기 쉬우나 유상계약은 대가적 채무가 화폐인가에 중점을 둔 분류인데 반해 쌍무계약은 채무자 자체의 상호 의존성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4. 분료식 계약, informal contract. 분료식 계약은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나 행위 또는 서명에 의해서도 의사의 합치만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미법에서는 엄격하게 서면 계약 또는 약인을 요구하지만 대륙법에서는 구두 계약 등을 통한 분료식 계약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원활한 계약의 성립과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고는 한다. 분료식 계약의 반대 계약은 요식 계약, formal contract이며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내용이 서류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 학습, 요식 계약의 방법. 무역 거래는 계약의 성립부터 물품 인도 및 결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무역 거래 중 물품 손상, 대금 결제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계약의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법적으로 분료식 계약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서면 계약서의 작성이 공고된다. 무역계약서는 무역계약 당사자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필요하며 무역계약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 자료가 된다.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오프시트, 오더시트에 서명하는 방법. 매도인이 발행한 청약서, 오퍼시트에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이 발행한 주문서, 오더시트에 매도인의 주문 승낙, acknowledgement of order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서류 두 통을 작성하여 각자 한 통씩 보관한다. 2. 확정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 매도인의 확정 청약에 대한 승낙을 전산이나 서신으로 발송한다. 법률상 서면 계약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법적 증거를 남기는 방식이다.
3. 개별 계약에 의한 성립. 계약서를 두 통 작성하여 서명 후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검토, 서명한 후 한 통을 반송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표면, 앞면에 품명, 품질, 수량, 가격, 결제, 선적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거래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면, 뒷면에 거래 계약 조건, 조항이 인쇄되어 분쟁 해결의 법적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서 작성 방법. 무역계약은 낙성, 분료식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중요하며 계약서 작성 등 특정 형식이 요건이 되지 않는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장래,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 계약이 요구된다. 무역 현장에서 서신 계약서 없이 간단한 오퍼나 오더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무역 계약의 이행 불능 또는 계약 위반의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권고한다. 계약서 작성 방법은 개별 계약과 포괄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계약, 계약서 형식, 표면 약관 및 이면 약관, 이용되는 상황, 최초 거래, 건보일 거래, 중요 거래. 포괄 계약 방식, 계약서 형식, 일반 거래 협정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실제 진행 오퍼나 오더 시트, 이용되는 상황, 계속 반복 거래. 개별 계약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컨트랙트. 1. 정의. 개별 계약은 매 거래 건별로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거래 상대방의 최초 거래 또는 중요 거래 시 주로 활용한다. 개별 계약서는 표면 약관과 이면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계약은 매 거래 시마다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은 따르지만 모든 거래 조건을 법적으로 분명히 해둠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작성 방법. 표면 약관에 포함되는 사항을 거래 건별로 확정해야 하는 개별 약정 사항들로서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 거래 상품에 관한 사항, 선적, 결제, 보험 조건 등이 포함된다. 이면 약관은 무역에 관한 일반 약정으로서 무역 계약 체결 당사자, 품질에 대한 검사, 수량, 가격 및 선적 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 약정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 조항, 클레임 조항, 중재 조항, 중거법 조항 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사항이 포함된다. 2. 포괄 계약 마스터 컨트랙트. 1. 정의. 포괄 계약은 항상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매 거래 시마다 건별로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 데 적합하다. 포괄 계약은 용의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불공정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포괄 계약은 개별 계약과 보완적이며 서로 모순될 경우 개별 계약 내용이 우선한다. 이 작성 방법. 통상 매매 당사자 간 표준화 내지 정형화된 매매 계약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 한다. 매매 계약서 표면에 계약 물품의 가격 조건 등 기본적인 제목만 인쇄하고 약정할 내용은 공란으로 두어 실제 당사자가 매 건마다 간단한 오퍼 또는 오더로 교환을 함으로써 용이하게 무역계약을 확정할 수 있다. 계약의 기본 내용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적용한다.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1. 무역계약의 특징. 무역계약이 성립되고 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거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매번 내용의 주요 부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2.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의 활용. 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계약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미리 문서화하여 상호 서명하고 교환한다면 업무의 간소화는 물론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데 이를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 한다. 3. 일반 거래 조건서의 내용.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는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할인, 청약 및 승낙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이들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기준으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 거래 시마다 합의해야 한다. 2. 무역의 기본 조건. 어, 계약은 단순히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지만 상간습이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는 매매 당사자 간 거래 내용에 따른 상세한 사전 합의가 요구된다. 이는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또는 무역계약의 8대 조건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품질에 관한 조건, 수량에 관한 조건, 가격, 포장 등에 관한 조건, 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 등을 삽입한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물품에 대한 조건, 품질, 수량, 가격, 포장. 2. 계약 이행에 관한 조건, 선적, 결제, 보험. 3. 분쟁 해결 조건. 일반적으로 계약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당사자들의 합의에 도달하거나 또는 합의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명시적 또과 묵시적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륙법에서는 계약 조항을 다시 효력 발생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 등으로 구분하며 영미법에서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조건과 담보로 구분하고 있다. 조건과 담보 1. 조건 컨디션. 어, 조, 조건은 계약 조항 중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조건의 위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권리에 침해받은 당사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조건의 위반은 계약을 이행 거절로 취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 담보 워런트. 담보는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에 관계되고 또한 매매 계약의 주요 목적에 부수되는 합의를 의미한다. 담보 위반은 손해배상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하게 하지만 물품의 거절권과 계약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담보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의 권리는 없고 오로지 손해배상 청구권만이 발생한다. 조건과 담보의 구분. 1. 시기에 관한 약정. 계약 조항에 별도로 표시가 없는 한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은 매매 계약의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담보로 취급될 수 있다. 반면 인도 또는 선적 시기 등 그 밖의 시기에 관한 약정이 계약의 요소인지 여부는 계약 조항에 달려 있으며 종종 계약 조건으로 취급한다.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은 매매 계약서의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담보로 취급될 수 있어. 지급 시기. 2. 조건과 담보의 구분. 매매 계약의 위반이 조건 또는 담보인지 여부는 계약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조건은 담보를 포함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 계약에 담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음,
조건은 담보를 포함하지만 담보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매매 계약에 담보로 기재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조건의 위반에 대해서 이를 담보 위반으로 취급할 수 있다. 조건의 위반에 대해서도 이를 담보 위반으로 취급할 수 있다. 애매하네. 3. 책임의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담보로 간주하여 책임을 완화할 수 있으며 담보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책임을 면책 또는 완화할 수 담보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책임을 면책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당사자는 조건이나 담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명시조항과 묵시조항의 관계. 명시조건 또는 담보는 법령 또는 당사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묵시조건 또는 담보를 배제하지 않는다. 중요한 조건과 담보의 원칙에 대해서는 모든 매매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대표적인 묵시조건 또는 담보로는 매도인의 매각권, 명세서의 매매, 경우 명세서의 일치, 인도되는 물품의 품질 또는 적합성, 매수인의 온전한 점유권 행사 등이 포함된다. 주거학습, 국내법, 민법에서 규정되는 조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매도인의 물품 인도 및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라는 유상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에 대해 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대처한다. 조건은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서 다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조건의 구분. 정지 조건 및 해지 조건.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성 조건 및 불능 조건. 조건이 법률 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기성 조건,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이를 불능 조건이라 하여 효력이 달리 부여된다. 3. 불법 조건. 불법 조건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두 조건의 비교. 1.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시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모두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정지 조건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되며 해제 조건은 먼저 효력이 발생 후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을 위한 조건이며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을 위한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조건의 유효성. 기성 조건으로서 조건이 법률 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간주하여 유효하며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능 조건으로서 조건이 법률 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며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간주하여 유효하다. 3. 물품 매매 계약서에서의 조건. 대부분 물품 매매 계약은 정지 조건으로 매도인의 선화증권 등 선적 서류 교부 또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확정된다. 이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매도인의 수출 허가, 수입 허가를 조건으로
성립된 계약은 각 당사자가 허가 불능에 대해 계약이 무효되는 해제 조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